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전우 방송의 발전과 전우 여러분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힘차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투수당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도전 5탄으로 제가 일단 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줄 마음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받을 마음이 있어야 돼. 받을 마음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받을 마음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주워 먹으려고 주워 먹고 얻어 먹는 건 없어요. 세상에 물론 뭐 우리가 먹긴 한 거니까 뭐 자동으로 내놔야 된다. 이것도 나무 손에 들어가면은 내게 아니죠. 항상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거는 저희들이 뭐 자유민주주의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대환영이죠. 그야말로 행운이고 대성공인데 우리 전우들한테는 좀 실망을 줬죠. 근데 그 실망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좀 기다리면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다 하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실망은 주었지만은 전우들은 우리가 소탐대실하면 안 돼요. 소탐대실하면 안 되고 뭔가를 큰 거를 바라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전투수당 참전명예수당 35만원 2배 안 준다. 이거에 지금 목숨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큰 전투수당이라는 그 목표를 좀 잊어버리고 있어.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전투수당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받아낼 거는 큰 건데 이거 뭐 35만원에 2배냐 뭐 4만원에 뭐 10만원이냐 말이야. 이렇게 작은데 지금 매달려 가지고 무슨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 유족 승계니 말이야 뭐 병급 회전이 자꾸 말이야 이거 다 들어가자면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대소경중. 대소경중 우선 눈앞에 당장 호구지책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 큰 걸 놓칠 수는 없어요. 전투수당 이상 큰 건 없죠. 전투수당이라기보다는 미지급 급여, 우리가 못 받은 급여 10%만 받고 90% 못 받은 급여. 야, 아무리 작게 계산해도 한 7억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크게 계산하면 25억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돈을 전에 계산해봤지만 1억씩만 해도 우리가 1억씩만 받아도 국가에서는 그게 32만 5천 명에게 준다면은 32조란 말이에요. 32조. 그리고 10억씩 준다 그러면 320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우리가 받아내는데 쉽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럽니까? 좀 사과 떨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러다 보니 5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없고 더 이상 받을 기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기회에 와 있다.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그래서 이 제목을 붙였죠. 10만의 벽을 넘을 수 있는가. 10만의 벽이란 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10만의 벽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전우방송의 구독자가 10만이 됐다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전우방송 구독자가 10만이 안 되잖아요. 16,400, 500, 400, 한 500 가까이 돼 가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0만 구독만 됐다면 제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한 3개월, 5개월 내에 10만 구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면은
그 10만 구독 뭐 물론 내가만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 구독자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협조 없이는 힘들어. 10만 구독만 됐다 그러면 제 말이 씨가 맥혀 들어가요.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대통령실에서나 씨가 맥혀. 지금 씨가 안 맥히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당원이 10만이 돼야 돼. 근데 10만이 안 되잖아. 우리 권리당원이 지금 10,000명도 안 될 것 같아 아마. 권리당원 10만이 된다 그러면 권리당원 10만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당을 예를 들어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에 이제 창당을 해야 되는데 창당해서 10만 명만 우리가 모이면은 창당용 10만 명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90% 이상 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진성당원 10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전후방송 구독자 10만. 그리고 조금 어려운 방법이 창당 요원 10만. 이 뭐 10만, 30만이 아니고 이거든 저거든 하여튼 10만 이상만 되면은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당에 들어가서도 힘을 쓸 수 있고 구독자로 전후방송에 나가서 큰소리 칠 수 있고 당을 만들어도 10만만 모이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10만이 그럼 그 가능성이 창당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뭐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앞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 뿐이지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창당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지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구독도 안 되고 10만 당원도 안 되면은 그래 우리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은 그때는 마지막 단계가 창당이에요. 그것도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 금년 내에 다 해야 돼. 금년 내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면은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당장 눈앞에 코앞에 떨어진 거는 뭡니까? 구독자 10만은 제가 볼 땐 뭐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내 힘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뭐 이승만 뭐 황교안 뭐 박근혜 저 같은 다방면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를 대폭으로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걸 구성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0만이 되면은 뭐 박근혜든 뭐 이승만이든 뭐 대통령실이든 국회의원이든 뭐든지 시간 몇 개요 할 수가 있어. 국회의원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성당원 10만. 진성당원 지금이라도 가입 10만이 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내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 내에 저는 여러분들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진성당원 지금이라도 가입을 많이 하면은 앞으로 국회의원 공천이라든지 말이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국민의힘당 한 군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민주당에는 지금 집중할 수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하고 맞지도 않아요. 우선 안 맞는 게 서른 의원 보면 알잖아요. 먹튀 하잖아요. 먹튀. 이용만 표 받을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마야 너들 1625만 261만 원씩 줄 테니까 우리 찍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찍게 만들어 놓고 뭐 다 뭐 그 보훈단체장들이 말이야 뭐 좀 불러놓고 말이야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응원하게 만들어 놓고 지지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싹 빠져버리잖아. 언제 봤냐? 그 사람들 발언 잘은 처음부터 나는 뭐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다. 하지만 뭐 하도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한번 뭐 마지막 끈이라도 그거라도 혹시나 가능할지 혹시라도 사실은 가능성이 없었지만은 그 전후 여러분들 실망할까봐 같이 뭐 좀 호응을 해줬었는데 우리 전후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걸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안 믿죠. 그래요. 그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빚이 진 거 있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한테 뭐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이죠. 국민의힘당에서 우리를 도와줄 뭐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를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한테 힘을 쏟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종적으로 창당을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5명, 10명, 뭐 20명, 30명 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말이야 한 뭐 130명 되고
저기 국민의힘당이 한 130명, 150명 되고 140명 되고 우리가 한 30명 됐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민주당 편 들면 민주당이 하자는데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국민의힘 당을 들면 그걸 보고 캐스팅 보드라고 그러는데요. 그 캐스팅 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캐스팅 보트라고 그래. 보트 투표 캐스팅 보트 보드도 아니고 보트더라고. 합의체의 의결에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인데 결국 뭐 의장이 가진다기보다는 국회에서 140명 대 130명 그럼 한 30명이 이제 가진 당이 캐스팅 보트를 갖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 응? 캐스팅 보트 한번 볼까요? 무슨 뜻인지? 용어 해설.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결수가 동일인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결수 동일인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캐스팅 보트는 양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해 소수의 제3당의 의결에 의해 상한이 결정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제3당이 되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외국어표 캐스팅 보트, 캐스팅 보트야. 투표야. 캐스팅 보트의 매일경제에서는 의회 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던지는 결정권 투표나 2대 정당 양쪽 세력이 거의 같은 때 그 성표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캐스팅 보트란 말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죠. 하나만 더 봅시다. 뭐 이건 볼 필요가 없고요. 이건 사전적 뜻을 한번 정식으로 볼게요. 마지막으로 캐스팅 보트 이것도 뭐 좋습니다. 이거 때려치우고요. 하여튼간에 캐스팅 보트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창당을 해서 캐스팅 보트를 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까지 가면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저것들 마음대로 못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어. 그거를 저희들은 갖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국회 그 최고위원도 말이죠. 우리 전우들 중에서 뭐 국회의원도 2번씩이나 하고 대장까지 달고 한 사람 우리 제가 얼핏 내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정치 해가지고 국회의원 다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지금 이 나이에 와가지고 뭐 거의 80 다 된 사람들이 지금 그 가가지고 애들하고 말이죠. 같이 뭐 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꼴 사나운 일이기 때문에 나서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뭐 보훈단체장들이나 또는 뭐 저같이 뭐 한 유관급, 연관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나서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나서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가면 또 저놈들이 안 밀어준다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건강이 저는 건강 때문에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출퇴근을 하기 싫어요. 일단 간에 집에서 뭐 이렇게 방송실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지. 그리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놀기를 좀 좋아하지. 저는 놀기를 좋아해요. 저는 게을러서 뭐 출근하고 막 퇴근하고 말이죠. 무슨 뭐 이게 돈 벌어 다니고 이거 다 싫어. 제가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450만 원, 500만 원 준다 했는데 거절하고 출근 안 한 사람인데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 지회장, 뭐 지부장 이런 무슨 무슨 보훈단체장 이런 거 저는 1000만 원 준다 안 한다니까. 이해를 전혀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보다는 좀 보면 저보다 한 4살 정도 5살 정도 이렇게 작은 사람들은 저도 4, 5년 전에만 해도 힘이 펄펄 넘쳤어. 근데 요즘은 하기 싫어. 4, 5년 전에만 해도 한번 해볼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좀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면은 전후방송에서 밀고 우리 보훈단체에서 밀고 호국단체에서 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밀 수 있는 그 캐스팅 보트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민의힘당의 최고위원회 들어가면 그것도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들어가면은 최고위원들도 의원이 엇갈려요. 엇갈려가지고 적어도 최고위원이 5명이잖아요.
5명이고 이제 저기 뭐 의장이 있고 하면은 6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뭐 2명, 3명, 3명, 2명, 2명 찬성할 때, 내가 최고위원하고 우리 저 봉헌단체 최고위원하고 한 사람만 손잡으면은 우리가 하자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캐스팅 보트랑은 최고위원회 가서도 할 수 있고, 창당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가장 작은 숫자로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목적만 분명하게 있으면은 그건 되는 겁니다. 근데 참전 유공자를 위한 목적을 안 가진 사람들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 참전 유공자가 관심이 있느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관심이 있느냐? 윤석열, 윤상현 뭐 저기 국회의원이 관심이 있느냐? 응? 근데 지금 지금 국민의힘당에 보면 말이죠. 뭐 김기현이를 무슨 뭐 김기현 국회의원 그 사람을 뭐 김장년 장재원이하고 해가지고 대통령 윤 대통령 윤심으로 해가지고 민다는데 나경원이가 1등인데도 뭐 그런데 밀린다는데 나경원이나 뭐 다 탄핵파들이잖아 그 사람들 다 윤기현이 저기 지금 김기호는 또 이준석이 아주 보호자같지만 이준석이 이해까지잖아. 이런 사람들 누가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난 대통령이 믿는다는 거를 자체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대통령이 과연 그 사람들 믿을 것인가? 나경원을 못 믿을 것인가? 김기호를 믿을 것인가? 장재원이도 사실 믿는 거예요. 권성동이지만 다 내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황교안이나 윤상현이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새가 없다고. 그 지금 새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MB 이명박 계열이란 말이야. 이명박 계열이 박근혜 탄핵 계열이잖아요. 이명박 계열이 지금 장재원이 김기현이 말이야. 나경원이 뭐 전부 다 이명박이 계열이란 말이야. 이명박이가 지금 이번에 나가가지고 이명박 나오게 한 것도 다 그 계열들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 차기는 뭐 한동훈이가 한다? 아닙니다. 이명박 계열에서 잡으려고 지금 윤석열을 속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기당하도록 놔둬야 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때에 와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 이렇게 의견 이런 거를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저기 내가 전화는 많이 알아놨으니까 황교안이든 뭐 윤상현이든 말이죠. 무슨 뭐 나경원이든 하여튼 뭐 전부 다 내가 통화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데 직접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참여 그리고 후원 구독 좋아요 구독 10만 구독 갑시다 가자 10만 구독